안녕하세요. 아트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봉쇄 사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사마르칸트로 이전했었던 예술 아카데미는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레닌그라드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1951년 변월룡은 예술 아카데미에서 한국인 최초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와 동시에 예술 아카데미에서 대생과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부교수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소련과 조선의 문화 교류의 일환 중 하나로서 변월룡이 북한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변월룡을 지목해서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북한 예술의 재정립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려인 변월룡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에 변월룡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신의 나라에 발을 딛게 됩니다. 변월룡은 북한에서 평양미술대학의 고문 겸 학장이란 직책을 받고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 예술의 재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열정으로 평양미술대학 재건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대학 교수들을 별도로 지도, 양성하고 직접 미술 교재를 제작하면서 기존의 교과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양어가 높이 평가되던 당시 북한에서 동양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양화 전공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고국에서 큰 희망을 갖고 북한의 예술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나갔던 변월룡은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다시 초청해 줄 것을 약속받고 떠났지만 이후 북한에서는 변월룡을 입국 금지시키면서 다시는 북한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컸고 그곳에서 또한 많은 예술가들과 진심 어린 교류를 하면서 애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에 이 평양에서의 추억은 평생 변월룡의 가슴속에 남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변월룡이 1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양에서 직접 스케치하고 그렸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녀온 후에 평양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월룡이 평양에서 직접 그렸던 조선인 학생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림 속 학생은 구릿빛 피부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변월룡은 그가 예술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향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고위층 계급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 평범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평양에서 그린 지금 이 그림에서도 사회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죠. 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년의 모범적인 모습에서 교육을 통한 진보의 가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변월룡이 북한을 다녀오고 난 후 1959년에 애칭, 즉 동판화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당시 북한에서의 소련은 북한이 따라가야 할 선진 문화, 교육, 정치 등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죠.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 소련에서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당시 소련과 북한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2 외국어가 영어에서 러시아어로 바뀌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북조선에서는 노인들까지 노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목을 옆쪽에 작고 예쁜 한글 글씨로 새겨 넣었는데요. 노어, 즉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당시 소련과 북한이 얼마나 활발하게 문화교류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변월룡은 평양에서 교류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갖고 다수의 초상화를 제작했는데요. 서울대학 교수로 재임했었고 근원수필로 잘 알려졌지만 한국전쟁 당시 월북해서 평양미술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근원 김용준, 조선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을 결성했던 소설가 민촌 이기영과 한설야, 한국에 처음으로 서구식 근대무용을 도입한 무용가 최승희, 인민배우 박영신, 조류학자 원홍구 박사 등 당시 실존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953년 판문점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 당시의 상황입니다. 변월룡이 평양에 있던 1953년에 6.25 전쟁 후 휴전이 결정되면서 남북한에 억류되었던 포로들을 서로 교환하는 포로 교환 협정을 맺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판문점 일대에서 트럭으로 송환되어져 오고 있는 포로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트럭 위에 있는 포로들을 자세히 보시면 포로들이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포로들은 판문점역을 지나 포로 교환 장소로 오는 트럭 안에서 미국이 준 옷을 입고 조국으로 갈 수 없다면서 옷을 모두 벗어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트럭에서 옷을 찢는 사진들이 함께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변월룡은 역사의 증인이자 기록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고국이 처한 아픈 시대적 현실을 그의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1953년 8월 여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비극적인 순간이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내는 밝은 빛과 색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은 제1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 라는 주제의 애칭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제1교포 북송에 관한 작품인데요. 작가가 실제로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 러시아에 있었던 변월룡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어서 끌려갔던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해방 후 그 국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들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제1교포들이 북송선을 타고 청진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애칭 작품인데요. 러시아에서 고국의 초청장을 기다리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변월룡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작품에서 변월룡이 새긴 글을 보면 보고 싶은 청진을 보지 못하고 레닌그라드에서 깊은 생각만 가지고 그렸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당시에 어쩌면 변월룡은 북송선을 타고 고국으로 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런 부러운 마음을 이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1960년대 초 이후 변월룡은 방학 기간마다 거의 연해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달래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술 아카데미가 있는 극서 지역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해주까지는 무려 130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왕복으로 거의 20일가량을 열차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먼 거리를 방학 때마다 찾았던 이유는 고국으로 갈 수 없었던 마음을 달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 떠났던 여행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 연해주에서 이렇게 소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자작나무죠. 벼널룡은 러시아의 나무가 아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뒤틀린 소나무를 많이 그렸는데요. 벼널룡이 북한에서 봤던 바로 그 소나무들입니다. 굉장히 과장된 듯 뒤틀림이 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이 소나무들은 어쩌면 거친 환경과 변화를 극복해야만 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이 작품은 1987년에 그린 금강산 소나무입니다. 벼널룡은 1985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가 35년간 몸담았던 예술 아카데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작고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바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높은 금강산의 산봉우리와 그 산봉우리에 걸쳐 있는 연보랏빛의 구름이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경의 소나무 숲과 사슴대에서 홀로 떨어진 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앞에 그려져 있는데요. 마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강인하게 극복했지만 이방인으로서 외롭고 힘겨웠던 벼널룡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고려인 화가 벼널룡. 흔히 고려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만 유지한 채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개명했던 것과 달리 벼널룡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평생 고수했고 때로는 작품들에도 한글 글귀를 새겨 넣어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뉜 두 조국 어디에도 연을 맺지 못하고 냉전의 종주국인 소비에트에서 냉전의 시대만 살다 1990년에 사망하게 되죠. 사실 벼널룡이 작고한 지 4개월 만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4개월만 더 살았더라면 그때 남한과 인연이 닿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구속된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조국에서 잊혀졌던 화가 벼널룡. 그의 작품들을 아트살롱에서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